네, 안녕하세요. 원래 3시 20분이 계획이었는데 20분 갖고는 제가 온 들어온 게 너무 아까워서 1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마을 만들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을을 만들기 위한 또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어떤 성격, 또 지역의 이야기를 어떻게 찾아서 발굴할까. 결국 지역성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버전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태와 문화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커다란 그 조적인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기록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항상 어디 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도시를 재생하고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아까 뭐 동해시에서도 그 뉴딜 사업 때문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을 쭉 보면서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전혀 없죠. 하드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설치하고 뭐 만들면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전개될 것이라는 아주 그런 상당히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경로를 뚫어주는 것이 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 내가 살아온 그 고장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들이 결국은 이런 지역 기록과 마을의 이야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데이터화시키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아카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지역 아카이브.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 아카이브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아카이브는 삶의 이야기를 수집도 하고 또 제대로 관리를 해서 보존하고 공유하고 그것이 다시 또 재활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업들을 하는데, 참고로 저는 이런 아카이브 작업을 하는 것이 2009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사진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을 했고, 또 공무원도 해봤고, 한 15년 했는데 5년만 더 하고 나왔어요. 연금을 받는데 못 받고 나왔어요. 제가 나이 40에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집어치고 나왔는데 참 한 몇 년을 고생을 많이 했죠. 나와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스튜디오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저한테 안 맞아요. 제 이마의 장사가 도저히 하는 성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스튜디오를 좀 하다가 어떻게 보면 말아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제 길을 찾은 거죠. 제가 하는 작업들이 결국은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무엇일까. 결국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의 작업을 고민하다가 시민들과 함께 만든 게 원주 24 도시교육 프로젝트라는 단체예요. 이게 이제 단체 이름이에요. 또 강원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도 돼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저한테 사진을 배운 사람들도 많고, 이분들이 또 기본이 돼갖고 2013년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네가 먹고 살아라 어떻게 해서 먹고 살으라고 저보고 만들어준 거예요. 출자를 다 해갖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우리 그 사회적 공동체라든가 지역사회 중심, 공동체 중심,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변화가 서서히 시작이 됐죠. 2012년 말에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2013년부터 협동조합이 뭐 말 그대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죠. 뭐 말도 안 되는 협동조합이 정말 많아요. 저희들 협동조합도 그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뭐 하는데요, 저기는? 뭐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통하는 것도 아니고, 희한한 협동조합이고, 이해를 못해요. 어디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 집에서도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집에서도 몰라요. 거기서 사진 찍는가 봐. 이게 가장 쉬운 대답이에요. 어디가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신랑은 뭐 해? 아빠는 뭐 하시? 그냥 학교에서 사진가를 치고 그냥 사진 찍어 뭐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지역 문화를 뭐 기록한다고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먹고 사나? 이렇게. 가장 첫 번째가 저한테 질문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 뭐 먹고 사나? 근데 상당히 10년 정도 아까 여기 말씀하신 분이 어디 한 10년을 했고 뭐 이렇게 여기 이장님이 말씀하셨죠.
미치도록 해왔다고, 또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해왔다고, 그 정도로 되게 젊은 친구들, 사진은 하는 친구도 있고, 보니까 청년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10년 정도만 자기가 미치도록 매달리면 될 것 같아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창직을 했죠. 사회적 사진가. 네, 소셜 포토그래퍼. 네. 그냥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아니라 사회적 사진가로서 창직을 해서 강의도 해요.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이들,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작업을 해서 발표를 통해 갖고 사회적 영향력을 자기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사회에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 작업이라 보면, 사회적 사진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사진.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진도 작업하고 함께 마을을 기록하고 마을을 읽어내는 작업들. 가장 좋은 작업들이 무엇이냐? 지역을 읽자. 지역을 읽어가자. 이런 작업들을 가장 많이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트래킹, 지역 읽기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작업들 중에 하나가 해가는 작업이 결국 사회적 사진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 기록과 작업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 기록은 우리 삶의 과정이고 문화는 삶의 방식이다. 결국은 지역 기록은 지역의 문화와 예술과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사진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념적인 사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도록 시간이 흐를수록 큰 힘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작업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카이브 작업 자체가 단순하게 공사를 한다? 그냥 어떤 경제적인 수익이 없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 경제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협동조합을 하고 무슨 사회적 기업을 하고, 저희들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3월 말에 끝나요. 이제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인증을 받을까 말까의 고민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한테.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잘못하면 독이 되니까.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는 게 문서죠. 거기에 들어가는 문서에 정리하고 하면은 내가 내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키워서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프리랜서 형태로 많이 씁니다. 아예 검증된 작가들이라든가 신문사에서 기자를 했던 사람들이다가 이런 분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 갖고 프리랜서 형태로 작업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책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걸 한번 읽어서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설명을 한번 먼저 좀 드려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출판사 비슷하게 돼버려요. 대마다 책을 한 5-6권씩만 만들어요. 이건 원주의 협동조합 아카이브예요.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 국파 사업으로 원주에? 옆에 책을 들어주세요. 책 한 권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할게요. 작년에 이 협동조합, 원주가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시와 강원도에 제안을 한 게 지역 특화 사업으로 원주 협동조합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하자 해서 1960년대 지학순 주교님부터 지금까지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의 변천사를 어떻게 아카이브 할 것이냐. 결국은 기록은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서 이것이 다시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콘텐츠화 돼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다양한 홍보 책자를 만들고 전시를 하는 다양한 경로를 쓸 수가 있어요. 기록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책이 있어서 상당히 원주 지역에 있는 분들 상당히 좋아했어요. 가격은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시면. 그리고 이제 팜플렛인데 한번 보세요. 해마다 저희들이 기록문화 시민학교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은 요번에 제가 한 3주 전에 만든 책이에요. 영월의 마찰이. 영월군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깨어 있어요. 도시 디자인과에 디자인직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는 디자인직이 있을까요? 별로 없긴 걸로 알아요. 시단위도 없어요.
디자인직을 뽑아놨어요. 더구나 홍익대 출신. 물론 뭐 대학이면 홍익대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그 나름대로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인데 아예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영월 마찰이에 대한 공동체 기록화 작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 가을부터 다니면서 구술 인터뷰하고 사진을 수집하고 찍어갖고 만든 작업이거든요. 한번 갖고 가서 여기서 보셔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시기록 프로젝트 작업을 2009년부터 하면서 해마다 책을 냅니다. 강원문화재단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 갖고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한 지원 사업이라서 수익이 없는 시민들과 만드는 거예요. 기록문화 공동체로 해서 시민 기록자들,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갖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했지만 기록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책을 아카이브화 시킨 것을 나중에 다시 한 권의 작은 책자로 만들어요. 50페이지짜리. 이거는 그 홍보용으로, 공공성가 있는 것들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도 하게 되고, 꼭 책장 사겠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만든, 그때 사진 위주로 많았어요. 근데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글과 사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사라져갔던 사진을 수집하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지역 기록화 사업은 뭐 이렇다. 그냥 근현대 기록문화유산이라든가 또 행정사의 역사적인 정보들, 또 마을 생활사 박물관에 대한 전시관을 할 수 있는 자료들,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시니어들이라든가 또 청년들까지도 이 아키비스트 양성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일자리로 제공을 해줍니다. 교육을 해서 6개월 동안 서울에 어디를 찍어라. 서울의 미래유산 발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 아이디어도 많이 갖다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이제 지역 기록화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이 돼갖고 뭐 기록문화 시민학교라든가 지역문화 공부책을 개발한다거나 또 지역 읽기, 포토 트래킹이라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는 이제 10월, 11월쯤에는 지역 기록문화 축제라는 또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축제를 합니다. 사진과 이런 것들, 그리고 아카이브, 여기 이제 국장님 오셔서 이제 같이 포럼 같은 것도 이제 진행도 하고, 그런 전문적인 기록물을 가지고 전시와 지역 읽기 트래킹이라든가 포럼 같은 걸 통해 갖고 지역의 이런 기록에 대한 가치를 확장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적인 기록과 민간 기록의 지점을 고민한다고 보시면 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단순하게 봉사가 아니라 도시기록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으로 하지만 그 외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가치 발굴을 위해서 조합해서 실질적인 사업화를 시켜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못하는 걸 저희들이 중간에서 해내는 거죠. 민간 기록을 같이 수집을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아카이브 전문적으로 하는 서울에 기억발전소라고 이런 곳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곳에서는 아주 개인사 중심의 구술이라든가 이런 개인사 중심의 아카이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은 개인사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어떤 그런 기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역사화 시킬 것이냐 또 자산화 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요즘은 빅데이터라고 하듯이 이렇게 지역의 기록물을 하나하나 수집하는 작업들. 앞으로 이제 가장 고민은 그거죠. 이런 상당히 많은 파일들, 사진 자료들, 기록물들을 어떻게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려운 고민입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외장하드가 상당히 많은 외장하드가 자꾸 늘어나게 되죠. 막 늘어나니까 힘들죠. 항상 불안에 떨고 살죠.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집에도 갖다 놔요. 외장하드 별도로 한 8테라짜리 사갖고 좋은 거는 정말 중요한 거 담아갖고 집에 갖다 놔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와서 또 백업 받아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도
하드에 넣지 말고 따로 드라이브를 분리하거나 외장하드를 별도로 또 해서 다시 또 저장해 놓고, 중요한 거는 검색을 하고 이것이 이제 외부에까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록문화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들, 뭐 출판 전시, 그리고 뭐 기록문화 콘텐츠라든가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작을 하는 그런 작업들, 또 사회문화적인 공공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그 결국은 나중에는 시민들의 공동자산이고 지역의 미래유산으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작업들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다닙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일이 한 2월 말 3월 초에 끝나는 바람에 이제 한 달 정도 좀 쉬고 있는데, 요즘은 다른 시군에 직접 가요. 공동체 담당자들 만나러 갑니다. 이걸 만나고 와서 제안서를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하고, 뭐 살려니까 결국 그렇게 쫓아다녀야 되겠더라고요.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런 도시기록 프로젝트 작업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과정을 갖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전문가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다 직업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마을 면에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옛사진들을 수집하고 찍고, 또 구술로 인터뷰들 받아갖고 나중에 정리하고, 다 시민들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주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2명, 3명 정도가 그것을 편집하고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기록문화 축제에서 전시를 하죠. 전시도 상당히 크게 하는데 뒤에 아마 사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인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뭐 6개월도 있고, 이제 사업을 한다 치면은, 사업화를 한다면은 한 6개월 과정이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년 과정이면 상당히 길어지고 너무 좀 힘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서, 뭐 보통 6개월 정도 과정을 갖고 하면 어떻게 기획할 거냐, 또 수집 촬영하고 디지털 데이터와 마을 기록지를 어떻게 편집할 건지 자문도 받고, 근데 자문위원들은 저희 원주학교에는 뭐 연세대학교의 역사문화학과라든가 이런 데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관광 쪽의 교수님들도 자문위원으로 같이 참여시켜서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들이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인문도시 사업단이 있습니다. 인문도시 사업단하고 함께 뭐 아카이브도 포럼도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또 이런 기록문화 축제도 함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도 지역에 그런 인문도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런 실행하는 사업도 같이 좀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당장에는 어떤 본인의 삶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당장 여기 끼어들었을 때 공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본인이 얼마큼 여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또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립이 돼 있다면 몇 년만 정말 힘들어도 버텨나간다면,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직업으로 갖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냥 이걸 투잡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서서히 준비해갖고 1년이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것이 너한테 완전히 맞다, 그래서 이걸로도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면 이걸 또 전환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1995년부터 사진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강원도 사진을 찍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여 년 이상을 데이터화 시켜놓은 작업물이 많았죠. 강원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자산들을. 그러니까 이런 아카이브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작업을 저도 하면서도 돌집 가서 돌사진도 찍어줬어요. 요즘은 안 하지만 진짜 별거 다 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공연사진도 찍어달라고 지금도 갑니다. 그런 거 공연사진 찍어달라고 아는 지인들이 여기 가서 찍어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하면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뭐 기록문화 시민학교라든가 트레킹, 뭐 축제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기록물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시청각, 문서, 박물류 이런 거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오죠. 복사를 하거나 옛 물건들
이걸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갖고 와도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져오기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청각이라든가 문서, 이런 방문류는 전부 다 이제 그 카메라로 찍고, 그래서 이 기록화 작업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조금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잘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복사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카메라의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어떻게 비중을 두느냐, 뭐 이런 작업들을 해요. 공동체에 대한 기록들을 가장 많이 그 의미를 둡니다. 공동체의 삶, 사회적인 부분, 또 지역의 개요,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인물, 이 전체적인 걸 공동체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뭐 한 60% 정도의 그 비중을 두고 나머지는 뭐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두고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결국 이제 공동체의 삶과 문화, 역사 기록이라 그래서 이런 그 지역성의 복원을 시키는 작업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성의 복원이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록화 사업이 없어서는 안 하고서는 쉽지 않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역의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막상 뭘 하려면 지역의 이야기와 지역의 소소한 것까지도 발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이야기, 우리 마을엔 어떤 문화유산이 있을까? 아까 이제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귀양 오신 약천 선생님 사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 마을에는 도호수도 있을 거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당도 있을 거고 뭐 성황당 이런 것들도, 그런 걸 하나 다 수집하고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업들, 좀 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더 정리가 잘 되고 홈페이지에 실리고 그것이 이야기, 작은 이야기책으로 만들어지면은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체계를 하고 저희 전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워낙 전시를 전시장이 크기도 하기 때문에 원주 교육문화관에서 해마다 11월 달에 전시를 하거든요. 한 2주 정도 전시를 하는데 액자를 별로 안 해요. 작년에 액자였는데 케이지라 그래서 대형으로 출력을 하죠. 2m씩 막 출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벽을 돌려도 거의 150점씩 정도 이렇게 마을 리별로, 면적 같은 경우에 리별로 정리를 다 해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는 이제 기록문화 시민학교라는, 기억하는 시민이 지역을 만든다고, 이제 아까 이제 마을 기록을 담다 했지만 사실은 마을 기억을 담는 거죠. 네, 기억을 담아내는 것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산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을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삶의 다양한 형태들이 이루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기록문화 시민학교라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쪽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그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기록화 작업의 전문가들을 모셔갖고 강의를 듣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역의 사회하고 연계를 하거나 또 연세대 인문도시 사업단 앞에 말씀드린 그런 데와 같이 해서 이런 사업들 함께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원주의 어떤 가치를 발굴하는 것과 또 기억문화의 확장성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결국 사진을 통한 기록의 차별적이고 또 시각적인 것, 또 학술적인 사회적 특성, 또 지속성 있는 아카이브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 다 이런 것들이 지역 시민들 모아놓고 한다 해서 크게 효과는 없어요. 근데 관심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이 와 듣긴 듣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이슈화시키고,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홍보, 지역에다 이 활동하는 상황을 어떻게 전개되는 상황을 알릴 것이냐, 계속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적단체에서 쟤들이 뭘 하는구나, 저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 저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인지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잘하고 있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PR을 해야 되고, 특히 뭐 요즘은 또 SNS 많이 쓰시니까 SNS를 통해서도
활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해갖고 타 지역에까지도 이런 영향력이 끼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여 년 지금 지역 기록문화특계라든가 도시기록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 신문에 쳐보시면은 뭐 제주도에서까지 기사를 쓰니까 저희들에 대한 사례를 쓰기도 하고 또 전국 기록인 대회에서 저희들 사례가 발표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공적기관에서 원주시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일을 사실 원주시하고 일 별로 안 해요. 원주시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행성이나 영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지.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는 이건 뭐 지원사업에서 해준다 해서 가만히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되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사업화를 했으면은 이 모든 기록물들이 이 책에 있는 것들은 원주시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거는 결코 원주시 게 아니죠. 저희들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이제는 오기가 나갔고 아예 겉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의 역량을 갖췄다.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해갈 수 있어요. 이런 그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하는 시민 기록가들, 시민 활동가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게 뭐 일을 하면서 주말만 되면 가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거든요. 계속 매월 1회씩 워크숍을 하면서 세뇌를 시켜야 돼. 가치를 얻어갈 수 있어. 열심히 해줘. 열심히 하세요. 가치를 얻어갈 수 있어. 줄 건 없지만 이 책에 이름 들어가 있고 나중에 원고라도 팔리면은 줄 수 있어요. 계속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한 10년 했더니 이것도 말을 안 듣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올해가 걱정입니다, 이제. 이게 혹시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 원주에 오셔서 하셔도 돼요. 하실 마음 있으시면 원주시 올해 원주시 지정면 기록화 작업을 하니까 원주시 놀러 올 겸해서 레일바이크도 타시고 출렁다리도 타시고 오셔서 기록화 작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하신다는 분도 진짜 왔었어요. 자기는 한 집에 가서 한 달씩 살면서 하겠다고. 그러면 물이 좀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도시기록 프로젝트에 한 작업들은 책을 보시면 좀 광범위합니다. 면지역 중심이지만 면지역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좀 세세하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쩌고 보면 시민들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했다. 막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 갖고 또 티격태격하고 왜 있다고 했냐 막 그러면은 안 하죠. 삐져갖고 본인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을 참여하는 분들을 잘 이끌고 가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마을 공동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그런 작업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사람을 어떻게 브레인 속에 넣어서 함께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도 요즘은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아카이브 작업을 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걸 해서 작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와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보겠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일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또 기획력이 상당히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공동체 기록화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기획서와 제안서 같은 걸 만드는 작업들도 좀 능숙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아까 그 두껍게 나온 도시기록 프로젝트 책이 220페이지에 30페이지 정도 상당히 두꺼운 그 공동체의 어떤 아카이브 개인사까지 들어가 있는 책이라면 이렇게 작게 들어간 책은 50페이지로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 봤어요. 이건 원주 문화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2년 정도 해봤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 또 끊겼어요. 공사가 안 돼갖고 50페이지 정도로 그 면지역에는 연의 행보책자가 되는 거예요. 면만의 이야기, 면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유산과 면을 소개할 수 있는 유래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50페이지짜리 작은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냈느냐면, 보통 우리가 홍보를 하면은 전부 다 강력화되어 있잖아요. 뭐 동해시면 동해시 관광책자, 동해시 뭐 지도 뭐 이렇게 나와서 세세하게 여기 뭐 약천마을이면 약천마을에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뭐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시 구정면, 저희 집이 구정면이거든요. 일단 강릉이 고향이신 분들 저를 좀 챙겨주세요. 챙겨주셔야 돼. 그래야지 같이 가고, 또 혹시 사진 좋아하시고 사진 찍는 분들도 저하고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제가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저한테 꼭, 예, 저를 챙겨가시면 돼요. 예. 구정면 어디예요? 구정면 박산입니다. 박산. 예, 군부대 옆에, 예, 예. 예, 동해 분들이 거기 와 많이 산대요. 예, 그쪽에.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면에다가 저희들이 만들어 직접 다 갖다 주기도 했는데, 저 도시로 프로젝트 책도 저희들이 면에 가서 작업할 때, 이장 협의할 때 가서 설명회도 하고, 면에다가 다 후원 좀 해달라고, 홍보해달라고 다 같이 후원해서 하는데, 책 만들어 갖다 주면 끝이에요. 고마운 줄 몰라요. 예. 더 달라는 소리도 안 해. 문제는 뭐겠어요? 공무원들은 내 것이라 생각을 안 해요. 안 그런 분도 있긴 있겠지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면회 이런 분들은 인사발령이 나서 가버리잖아요. 한 2년 있다가. 내가 사는 땅이 아니고 내가 사는 고장이 아닌데 그게 대한 애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제가 강원도에 있는 폐교 기록화 사업을 좀 했었어요. 강원도 교육희망재단에서.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일이에요. 네. 폐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태백, 경선 다 쫓아다녀야 되니까. 제가 영서권을 맡았었는데 여기 사진이 있을 텐데 되게 재밌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행성에는 태기산에 있던 태기분교라고 화전민들이 만든 학교가 있었어요. 정말 그건 그 선생님의 사진을 다 발굴해낸 작업인데, 그런 배경기록화 작업을 하는데 정녕 학교에 가면 앨범이 없어. 와, 골 때리는 거죠, 이거 완전히. 제가 영월 마찰에서 작업을 하면서 마차 초등학교에 갔더니까 마차 초등학교에 앨범이 없는 거예요. 마차 중고등학교에 갔더니 앨범이 없어. 띄엄 있어. 야, 황당한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니까. 또 선생님들이 와서 그걸 관리하거나,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한 몇 년 있다 가니까. 근데 오히려 주변에 어르신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앨범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다 찍어서 그걸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힘은 들어도 되게 의미가 있고 큽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어디가 그럽니다. 커피는 다 드시면 먹어 치우면 없어지잖아요. 또 타먹어야 되잖아, 돈 주고. 사진 작업이나 이 기록화 작업은 한번 해놓으면은 사안이 내게 돼요. 돈 받고 그 집에 주더라도 나한테는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거 따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면은 분명히 충분히 이 기록화 작업에 대한 가치를 뭐 사회적 가치뿐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또 미래의 자산으로까지의 가치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기록문화 축제도 이렇게 상당히 크게 좀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원주시역 한 두세 군데의 그 지역 커뮤니티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전시를 해요. 원주 중앙시장에 가서 사진 출력해서 붙여놓고 하는 전시, 그리고 또 원주 협동조합 광장에다가 또 뭐 혁신도시 찍은 사진들 전시, 또 메인 전시를 원주 교육문화관에다가 전시, 그리고 주말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사진 강좌와 뭐 또 아카이브 포럼 같은 거, 지역 읽기 트레킹이라든가 지역 읽기, 그 마을에 가는 거예요. 귀래면에 간다 그러면 귀래면에 짜장면집에 가요. 그 집은 수타 짜장을 하는데 한 40년 현 집이야. 그럼 그 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오는 그런 재미난 일도 하고, 뭐 호저면이면 호저면에 가면 가장 1900년대 초반에 생긴, 1900년대 전이죠. 그때 공소가 하나 있어요. 고니골 공소라고 되게 오래된 공소가 있어요. 사람들도 모르는 공소예요. 거기도 하전민이 들어가서 만든 공소인데, 그런 공소 이야기도 같이 가서 얘기해주고, 같이 가서 공소도 구경도 해보고, 그렇게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오거든요. 계속 알리고, 모이게끔 만들고, 그런 그 어떤 관계성에 대한 유지라든가, 그런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 주변에 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그런 것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에 했던 거죠. 이것도 이제 작년에 했던 건데, 이거 초대장. 이거는 포스터를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붙입니다. 이런 사진 참 재밌죠. 호저면 광경리에 아들들하고 어머님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꽃밭에서 찍은 이런 사진들이 너무 정겹고 좋은 거예요. 이거는 조구목 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수집한 사진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이거는 맨발로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집을 와갖고 명절 때 제 차례를 지내고 남자들은 다 산에 간 다음에 혼자 앉아서 설거지하고 있는 걸 아저씨가 찍어줬대, 이거. 이게 많은 설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역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게 되게 많죠. 단순하게 그 지역의 그 사람의 삶의 모습뿐이 아니라 이거는 그 시대 그 시대의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문화. 꼭 그 마을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가 되게 큰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릇을 저런 녹그릇을, 이 집 꽤 괜찮았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면 녹그릇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시집와서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 여성사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자료들이. 그래서 자료를 콘텐츠라는 것이 재활용이 된다는 것은 결국 마을 공동체의 기록도 되게 중요한 가치로 남지만 그 기록물 자체가 그 시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현대사,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삶의 풍습이 고스란히 사진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치를 다 열어놓고 봐야 돼요. 다양성, 확장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런 작업이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건 초대장 안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행사 계획으로 여러 가지 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 읽기 뭐 다양한 그런 것들. 이 사진은 이게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한 거죠. 군대 있을 때 결혼을 한 건데 이게 흑백이에요. 흑백 사진인데 칼라를 입힌 거예요. 옛날에는 사진을 칠을 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알 거예요. 이런 사진 볼 때는 깜짝보다 놀래요. 예. 와, 이런 게. 이분들은 주면서도 생각을 안 해요. 별로. 까짓 건 뭐, 이러면서. 사진 찍어 오면서. 이거는 정말 크게. 돈으로 따지면, 야, 이건 대박이야. 막 이렇게. 이런 사진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자료로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사진의 변화를 보는 거죠. 저 때의 사진의 변화. 어떻게 사진술이 변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고, 군복의 모습을 가지고 그 시대 한국의 국군의 우리 군인의 변천사 군복의 모습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만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조금 넓게. 그래서 혹시나 젊은 친구들은 아까 저기 버스 끌고 전국에 다닌다는 친구 어떤 친구였지? 그건 너무 무리한 거야. 그건 절대 돈 벌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을 버는 건 전 꼭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그 돈을 버는 게 사회적 가치. 이런 작업들은 사회적 가치예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경제적인 가치까지도 포함시켜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 팔아 돈을 그냥 단순하게 그 자본주의 그 어떤 체제처럼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좀 나쁜 욕심인가 모르겠네요.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나왔네요. 호저면 대덕리 잿말의 조구목 씨라고 읽어드릴게요. 어느 추석날 지금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난다. 이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기 우리 안성금 씨라는 분 이 마을을 맡아서. 우리가 지역 기록 작업을 하면 리가 면에 보면 한 10개 이상 돼요. 행정리, 목정리 따지면은 한 8개 정도 된다면은 지역별로 각자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지역 적어내라 그래. 작업 계획서. 그것도 안 내면 내세요. 안 내세요. 받아갖고 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분은 이제 대동리라는 곳을 맡았어요. 자기가 딱 보기에 나 저 동네 하고 싶어 하면 한번 돌아보는 거지, 미리. 그리고 이 동네를 맡았어요. 그래 나갔는데 모두 성묘하러 가고 혼자서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찍어줬다. 1960년대.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이제 책에 다 나오고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전시할 때도 이 책 사진을 그대로 따요. 그냥 반듯하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그때 사진 형태를 그대로 이제 눕기 딴다 그래도 따갖고 그런 식으로 책에다 싣고 전시도 그대로 하니까 훨씬 더 느낌이 있죠. 좀 전에 바꾼 거. 매월이 이인규 최정인 부부라고 결혼 3일 만에 입대한 이인규 씨. 19살.
최정임 씨는 당시 이땐 다 시집은 17살, 18살, 막 21살. 제가 저기 다른 데가 25살에 장가간 분은 늦게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다 이때 시집 온 거예요. 그리고 인춘이라고 이제 도시기록 사물장을 찍어. 그리고 이런 사진을 하나도 수정을 사실 안 해요. 거의 다. 찢어졌다 이거 붙이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느낌, 사진의 느낌이 그대로 이제 지우는 거는 그런 거죠. 보면 엉뚱한 점들이라든가 아주 그 심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만 지우지 있는 그대로 살리는 작업들을. 예, 이것도 이제 우리 회원이 마침 그 동네 사람이라서 자기가 빠진 사진이에요. 오영대 중에. 자기가 빠진 상태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갖고 온 건데 되게 재밌어요. 꽃을 들고 있는 느낌이 아주 가족의 웃는 모습들, 엄마의 웃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되게 재밌죠. 이게 이제 호저면에 있는 고산 초등학교 이거는 방공훈련대회고 이건 그 민방공 훈련. 이렇게 가서 이제 막 이런 사진들을 못 구해요. 학교에 가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기록화 작업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학교예요. 학교가 가장 공동체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학교가 없어지고 있지만 학교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요즘 강원도에서 많이 하지만 그런 학교를 학생들이 꼭 있어야만 학교가 살아나는 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문화적인 공동체, 문화적인 교체로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학교에 가면 앨범이 다 있어요. 그럼 거기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보면은 그 앨범에 종로잔치라든가 새마을 교실이라든가 모든 걸 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학교만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회관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어떤 앨범 보면은 할머니들 쫙 모여서 학교에서 경로잔치 하나 다 담배 팍팍 피우고 있는 그런 사진도 막 나와요. 전부 다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혼자 담배 팍팍 피우고 있는 할머니들 막 나오고 별 사진 다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다 그리고 민속예술 축제 나간 데서 연습하는 것도 학교에서 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결혼식 사진. 아주 전통을 해요. 진짜 닭을 갖다 놓고 하는 이런 결혼식 사진. 이런 것들도 다 마을에 직접 다녀요. 이건 거의 이 기록화 작업은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거의 인건비로 수익을 생길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협동작업을 하면서 행성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기록화 작업을 사업화 시켜서 하는 작업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되게 그 가성비가 높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가세를 되게 많이 내게 돼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스란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리랜서를 쓰더라도 모든 것이 인건비로 이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매입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강원도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 자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활동가는 아니지만 이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지역 마케팅 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시민 공동유산으로 기록 문화를 공유하는 것들 다양하게 지역 마케팅 콘텐츠는 결국은 장소적 가치, 여행과 스토리 마케팅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결국은 그 마을의 자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민 공동유산으로 기록 문화를 공유하자.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상업적, 비상업적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생활사, 마을 기억 전시관이라든가 마을 생활사 박물관을 만드는 데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박물관이라든가 지역과 연결했을 때는 역사, 교육, 연구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정말 이거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은 좀 공적기관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좀 지역에서 그런 걸 발굴해내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우리의 공공기관들, 공적기관들 결국은 자치단체가 가장 좀 핵심이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록 문화를 발굴하거나 민간의 영역에 있는 기록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계가 문화재계가 있다 하더라도 맡고 있는 담당 업무만 할 뿐이지 새로운 일을 만들진 않죠.
근데 사실 그 어려운 걸 동해문화원 사무국장에 계시지만 그래도 동해문화원에서 꾸준히 해왔어요. 혹시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구슬로 계속 영상 디지털 작업도 하시고 또 책도 계속 만들어내시고 하기 때문에 문화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존경하고 항상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해문화원뿐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원도 속초시 10개년인가 5개년 근현대 변천사 기록화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화원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속초나 동해같이 원주나 강릉보다도 춘천보다도 작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에서 시민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작업들까지도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이 확장성은 큰 어떤 양적으로 팽창을 하는 도시일수록 그런 걸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그 기록화 작업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자료, 연구자료 이런 것들로 상당히 큰 자산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지역의 핵심 가치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공적기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 안 해도 이렇게 민간 아카이브 단체나 그 기업에서 하는 작업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성과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죠. 공적기관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없지만 다른 데다 이렇게 맡겼을 때는 그 성과가 자발성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 시대적인 기록 사업이 아닐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기억과 기록의 창고로서 지역 공동체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기억과 기록의 창고, 저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주 협동조합 광장, 혹시 원주 협동사회 네트워크 와보셨나요? 와보신 분 안 계신가요? 한 분밖에 안 오시고, 원주가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보신 분이 두세 명밖에 없어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네요. 원주 협동사회, 원주의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얘기 들어보셔갖고, 그리고 원주 협동조합 광장에 오시면은 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무의당 선생님도 볼 수 있고, 지금 전시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의당 기념관도 가보실 수 있고 하니까,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협동조합 광장에 꼭 오시고요. 저희들 협동조합 네트워크 또 조합원이에요. 조합이지만 거기 또 네트워크 조합원이기도 하고, 어제 총회를 했거든요. 이렇게 총회하면 빡시게 합니다. 한 시간씩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원주 아카이브, 또 작은 사무실 하나는 기억 저장소, 이렇게 해서 지역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사진과 앨범을 가지고 와서 스캔해 갈 수 있게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우리는 스캔도 그냥도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사진을 기록적 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이라도 스캔도 해주고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려고 기억 저장소, 그리고 한쪽 공간에는 원주 아카이브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 작업들을 보여도 주고, 좀 이게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돼요. 기억은 공유돼야 되거든요. 혼자 백날 컴퓨터 하나 넣어놓고 전화기 하나 있어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사진 한 장 갖고서 그렇게 아까워서 안 주잖아요. 그런데 기록은 재활용이 돼야 되고 함께 공유돼야 되고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안에만 넣어놓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시민과 공유할 수 있을까, 외부에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이걸 보여줄 수있을까 하다가 협동조합 광장에 있는 공간이 나갔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제안을 해갖고 우리가 쓰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그래서 좀 큰 공간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작업한 지역의 다양한, 저희들이 지금 5개, 올해까지 6개, 원주 6개 면을 거의 이렇게 지역 기록화 작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들이 책에 들어간 것만큼 그거 다 아니죠. 몇 배가 더 갖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사진들이, 우리가 넣지 못한 그런 사진들이. 이제 그런 사진들도 이제 전시도 하고, 책으로도 이제 놓고, 지역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시면은 그런 볼 수도 있고요. 또 원주 협동조합 광장에서는 매월, 둘째 주가 금토일엔 생생마켓이라는 걸 해요. 혹시 마을 만들기 가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 네트워크에서 하는데, 생생마켓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그 친환경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원주에 그 상당히 큰 엄마들 카페가 있어요. 그거 중심이 돼갖고 거기다 다양한 농산물 같은 거 그리고 먹을거리를 가지고 이틀 동안 그 생생마켓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정착이 이제 점점 돼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와서 견학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자원, 경제적인 효과 이 세 가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작업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마치고요. 다른 걸 영상을 하나 그 쌍용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맞나? 영상이라면 뭘로 볼까? 뭘로 봐도 되나 이거? 영화 TV? 아, 네. 네, 마을기록 전문가라는 양성 교육도 해요. 마을기록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찍고 이야기를 쓰는 작업들이에요. 여기는 영월에 있는 한반도면 쌍용이라고 쌍용 시멘트가 만든 마을이에요. 쌍용 시멘트. 여기도 인구가 예전에 막 쌍용리만해서 3,000명씩 살다가 지금은 뭐 거의 1,000명? 뭐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근데 이제 여기는 마을 주민들을 아예 교육을 시켰어요. 가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매주 가서 교육을 시켜갖고 이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스마트폰 동네를 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찍고 나중에 책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 사업이 연계가 돼서 그 다음에 마을 신문을 2년 동안 또 만들었어요. 이분들 스스로가.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공동체 리더가 있어야 돼. 누군가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갖고 이런 마을 신문을 발행을 하고 되게 의미 있게 사업을 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이 컨설팅을 같이 한 업체에서도 이 쌍용리만큼 한 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충남 금산군에도 이런 작업을 했는데 거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냥 끝났는데 교육으로. 여기는 이제 쌍용 시멘트가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엄청나게 그 옛날에 폐기물 태우고 타이어 그냥 태우고 막 그런 곳이거든요. 다 그분들이 찍은 거예요. 다니면서 다 찍은 사진들이에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앉아서 다 적는 거예요. 자기가 사진을 책 만들 거 적는 거예요. 앉아서. 속에서 차올라와 가슴이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갈 수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만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흩어져가 너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그분은 저희가 그 쌍용 시멘트 다니면서 공급을 받은 수입 지출 결의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갈 수 없나요?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시간이 벌써 8시가 다 돼놓고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제 할게 무궁무진한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하시면은 제가 작은 자동 카메라. 네. 아니 그냥 그분들이 그냥 자동 카메라 좀 사진 잘 나옵니다. 예. 예, 예, 괜찮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스마트폰들. 여기 제가 금산군의 그 진산면이라는 곳에 또 했는데 거기 아예 스마트폰으로 다 했어요. 여기. 저희가 그 2014년까지 마을 자원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교육을 하시고 시민분들에게 그거를 가르치실 때 뭔가 시민분들이 마을 자원조사와 마을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에 대한 혼동은 없으셨던가요? 그러면 그 두 개는 약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 자원조사하고요. 그리고 마을 아카이브 관련된 교육의 프로그램이 약간 다른 형식인가요? 아니면 혹시 그 점에 대해서 그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 혼동이 있진 않으셨을지. 뭐 그런 거는 특별히 없고요. 뭐 따로따로 그걸 뭐 별개라고 하진 않고 뭐 마을 자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을 아카이브하고 조금은 다를 거예요. 이 마을 아카이브는 개인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들어가는 작업들이고 보통 자원조사는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 나와 있는 거. 보통 이제 요즘 군에서도 많이 하대요. 농촌 지역 뭐 자원조사 하는 작업도 하는데 그런 개념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그만 마치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